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볼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중에서 실시간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종목 상담도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2094포인트입니다. 2100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갈 듯 갈 듯 하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면 2077부터 2098, 99대까지 올라간 뒤에 좀 장중 94, 95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장 후반에 한 번 더 힘을 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174억 원.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이 팔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삽니다. 투신도 사고요. 기타 금융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 은행권도 사고 한마디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 연기금의 매도 부분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27억 원 매도입니다. 매도 물량이 전 시간대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매수로 연기금 전환할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27포인트 상승폭 더 키웁니다. 2% 중반대까지 올라옵니다. 급등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브레이크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대로 급등장 727포인트대까지 직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이 363억 원 매수해 주고요. 외국인이 95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하고요. 기관도 매수 물량 늘려갑니다. 투신 쪽에서 주로 매수 들어오고요. 개인은 급등장에서 일단 393억 원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다시 우상향합니다. 1190원 터치하면서 달러 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모처럼 괜찮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우선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코스피 같은 게 개인의 매수세가 좀 힘입으면서 좀 강보합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코스닥에서의 그 시가총 상위 종목 위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좀 몰려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0.6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좀 갖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 무역 분쟁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무역 분쟁으로 어떤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코스피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자금 이탈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 조정이 오히려 주식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 평가와 함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상은 제가 봤을 때도 결국 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의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가는 건 좀
좀 내일 시장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급한 불을 좀 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특이한 점이 바로 국제유가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WTI가 기준 배럴당 61달러를 바닥으로 반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정유주와 화학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오늘 하루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뭐 상승장인데 지켜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 전에 어떤 시장이 어려웠을 때 신고가를 보이다가 네. 오늘 약간 차익이 나오면서 그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2, 3분기 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광고 사업 쪽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신규 연결법인의 편입과 자회사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2분기, 3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카카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을 다양하게 진출하면서 사업 구조도 좀 어렵고 이게 과연 좀 실적이 나타날까라고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실적 발표로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우선 그 매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기업 집단 지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경영 영향은 없다라는 거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오늘 하루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카카오 오늘 조정 즈음에서 매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2시 49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제가 고맙습니다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동안에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오늘 기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오늘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 통신 섹터 중에 코이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7,4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통신 장비주죠. 장비 섹터 종목들 중에 가장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 하락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니 역시 6%나 상승력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한 목표가 8,520원에 거의 이제 근접하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만약에 잘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목표가 개념치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일단은 올려서 다시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렌지는 제가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일단 단조 쪽으로 자동차 부품을 다양하게 제조하고 있는데요. 선박 엔진 엔진 제관물도 생산하고 있고 프렌지, 그러니까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프렌지도 단조 부품 형식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기업의 메리트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2천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닌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521억으로 엄청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회사이고, 최근에 실적이 조금 이제 다소 악화됐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성장을 한다면 이 한국 프렌지도 실적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업주인 김영주 전 명예회장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범현대가에 속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성장에 따라 같이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4,300원 이하로 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죠. 이 기업 또한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1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3,328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빠졌지만 지금 4,000원에서 내지는 3,7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만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홀딩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비벨록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 전 시간대 언급드린 그 종목도 이따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또 그 종목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단기 종목들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던가 아니면 가던가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잘 매매를 하셨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 그리고 스마트 카드,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팅크웨어와 같이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쪽 사업에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충분히 시세 부각이 가능한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65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7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 부양은 시장의 부각을 받는다면 한 5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150원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 제가 9,150원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포지션 유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 9,000원짜리가 쉽사리 이탈되지 않고 다시금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1,48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으로 지금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실적은 2018년 대비 2019년 컨센서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 조금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0원 손절 라인 잡고 현재 이 시점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그대로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뭐 떴습니다 해서 갑자기 비행기가 생각나요. 오늘 장이 좋으니까 이런 농담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차원 본부장 이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출연해 주시기 전에 뭐 추천해 주신 가격보다 많이 지금 올라왔는데, 네. 양지사도 그렇고요. 첫 종목 양지사죠. 예, 그래서 양지사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예. 한 번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는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지사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또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뢰도, 즉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역시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이 소폭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기저에는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라는 것, 그래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가운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화의 특성상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동사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매력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재화가, 즉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이 국내에서의 판매 둔화는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외에서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개 국가 그리고 200개를 넘는 회사의 동사가 직접적으로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 둔화는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 증가로 저는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실적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기술적으로 사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4월 24일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1선이라고 하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장 후반부 4월 24일 당일 장 후반에 복가창에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추천 이후 약 40%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은 다시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구간에서 저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약 11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약 6개월까지 이루는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짧게 13,5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제작 판매, 스크러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주가의 반등은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눈여겨볼 것은 역시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유해 가스 정화 장치를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동사는 몇 년 전부터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 즉 4차 산업의 핵심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에서의 투자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제조업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실적을 키워나갑니다. 반면 ICT 회사의 경우에는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죠.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두 산업이 결국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매우 좋은 예시가 저는 자동차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거죠. 전자기기에 의한 계기판이 어딜 가나 다 있고 어라운드 뷰나 센서 등 지금 자동차는 예전과는 다르게 대다수 시스템이 전자기기에 의한 제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용화는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저에는 역시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ICT라고 하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게 되면은, 현대차는 기존에는 완성차 제품 업체죠. 제조업 회사예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앞으로 ICT와 관련된 부분이 나옴에 따라 단순하게 제조업 기업이 아닌 또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존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자 시스템의 신호에 의해 기계가 수동적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불량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동일한 시간 동안 생산해내는 재화의 양은, 품질은 모두 다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소모되는 비용이 크게 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하였을 때 아직까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대단히 많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투자가 확대되는 지금 유니생과 같은 기업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6,450원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31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동사는 건설 자재인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역시 철강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입니다. 단순하게 철강 산업 자체를 넘어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 방위, 그 모든 것들의 철강은 우리가 흔히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2010년 이후로 중국발 공급 과잉, 조선 경기의 하락, 심지어 자동차 산업의 부진, 그 모든 것들이 철강 산업의 실적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이 철강 산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심지어 1990년도 후반은 물론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철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었던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었던 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해당 섹터, 해당 산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경우 매출액은 올해 1조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다른 기업들, 철강 섹터에 속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동사처럼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중형 기업이 이 동사처럼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사의 경우 유동 비율은 약 180%, 부채 비율은 50%인데 만약 유보율은 1700%를 넘어갑니다. 철강 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좋지 않았죠. 필연적으로 재무 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동사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를 비록 하락했다 할지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완만한 상승세가 이제 나오기 전으로 보이는 지금이 매우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동사의 경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는 사실상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3일 금요일이었죠. 이날 처음으로 241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는데 이후로 이 선 241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6%, 오늘 또한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수급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 이상 장기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8,990원으로 잡을 거고 손절 가격은 6,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야스입니다. 우선 동사는 진공장비와 반도체 장비의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2,164억 원, 영업이익은 51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다만 2016년 이후였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심지어 단기 순이익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변수, 그것이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실적이 개선된다고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분명히 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정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현재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사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사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현재 기준은 4%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거죠. 제가 동사를 단기적인 목적으로 결코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주가가 4% 정도 밀리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저점이 19,200원이었고 최근에 저점 또한 19,00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설령 이탈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비중은 조금 확대한다 할지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야스라고 하는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32,500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8,500원을 드릴 건데 사실상 손절 가격 18,5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하회해서 약 16,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동사는 맘스터치라고 하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시에 관련된 가공, 식품,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죠. 200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상황에서 2011년 이후 치킨, 버거를 동시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맹 사업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난해 기준 가맹점은 1,100곳을 훨씬 넘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유통사업 부문에서는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약 120개 정도의 업체에 납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사 또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매출액은 처음으로 3천억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기인해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시장이 최근에 밀리면서 가장 강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상 그 영향이 동사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 동사 또한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 저는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 또한 현재 주가가 오히려 지금처럼 밀려있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을 3,200원에 드립니다. 이 또한 단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경우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약 목표가 대비 4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20원에 드릴 건데요. 우선 해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점 수준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저의 판단이 틀린 것일 수도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시고요. 이후 주가 흐름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까지 5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이제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잘 갔죠? 네. 충분히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날이었죠. 이날 대략 3월 전이었죠. 5월 13일 날. 5월 13일 날 아마 대략 한 매수하셨다면 6,650원 정도의 매수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제시한 가격이 대략 7,400원을 제시해 드렸나요? 7,200원. 7,200원. 예. 7,200원 충분히 매도하고도 남았죠. 7,86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오늘도 그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이 났을 테고, 근데 지금 자꾸 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수익을 챙기시고 눌리면 재공략하는 그러한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추천주 바로 이어서 브리핑하나요? 하세요. 예. 네, 이번 주 추천주는 코이버를 여러분들한테 단기 추천주로 언급을 지난번에 한번 수익 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아니 코이버가 그때는 안 움직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안 움직였다가 이번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5가지 포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네. 오늘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승력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어져서 상승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대략 한 8,520원 정도는 충분히 찍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으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만약에 이제 지금 가격에 공략을 하신다면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되니까 8,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 주들 중에 가장 저평가고 실적이 흑자가 내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코이버 5G 뭐 오늘 상한가 간 오이솔루션도 있고 이 흐름 타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손절 라인만 잘 지켜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단기 접근 종목 추천을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대한제강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예. 사실 아까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을 한번 볼 건데 최근 1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만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시장에 유익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기관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수급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매물이 출회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제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상승 흐름 초입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을 오늘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8,990원을 아까와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다만 현 구간에서 혹시나 매수를 하게 되었을 경우 단기적인 만큼 10% 정도 수익이 나면 가급적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역시 6,95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제가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 이평선이에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뚜렷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추가적인 하락을 위한 움직임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6,950원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목표 가격은 8,99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봅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좀 통신 섹터죠. 그쵸, 오늘 날죠. 그렇죠. 예. 예, 반등력이 다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하게 나오는 게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오늘 특히 특징적으로 상승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OE솔루션인데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OE솔루션뿐만 아니라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게 FR텍, 솔리드, 삼지전자, IMT, KMW 뭐 다양한 종목들이 상위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OE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소심 모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5G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미 이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순자산 가치는 680억인데 지금 3,924억으로 현재 이 시세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력, 특히 이제 통신 장비 쪽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이제 슬슬 따라잡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제 슬슬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실적은 2018년보다 2019년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한 160억이 지금 2019년에 나올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상승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으니 이걸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라잡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홀딩 하시다가 슬슬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통신주 관련해서 전략들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천훈 본부장께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은 호텔신라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 정부가 올해 총 5곳에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동사의 주가가 우선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거죠. 경쟁은 당연히 과열될 겁니다. 시내 면세점이 생김에 따라 호텔신라의 타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시내 면세점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신라 또한 이를 대비한 자신들의 그런 강구책을 내어놓을 겁니다. 우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볼 때까지는 당분간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현재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작은 약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리하고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추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호텔신라에 재진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6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대까지 호텔신라 같은 경우 쉼없이 올라왔는데 이제 한 번은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시 지금 19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381번님의 LNF 종목입니다. 31,200원의 비중은 40%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지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HTS가 꺼져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LNF 종목이요. 네, 빨리 켰습니다. 네, 31,200원의 비중은 4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NF예요. 지금 LNF 31,200원에 40%. 아이고 손실이 상당히 크죠. 큽니다. 예. 원래 LNF는 이미 이제 시세가 다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따라잡아서 난 더 큰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잘못 매매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재무구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의원은 재무구조를 참 중요시하죠. 그렇죠. 엄청 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일단은 2차 전지 소재로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었고 실적은 2018년보다 2019년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2019년 지금 1분기 예상 실적이 2018년 1분기보다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2019년 예상 실적은 2018년보다 좋은데 1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보다는 다소 실적이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빠르게 다시금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반등력이 나오면서 강력한 반등력이 지금 8%대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져나오는 포지션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반등력이 잘 나온다면 31,300원 정도, 그러니까 31,30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1,200원에 물리셨으니까 지금 이 반등력이 한 대략 2, 3일 정도 더 이어지면 3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때 그때 3만 원 정도부터 조금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6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지는 앞으로 이 배터리 쪽은 많이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이렇게 부각받은 종목들은 또 다시금 많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렸으니까 본절 처리하시고 다시금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0807번님의 CJ ENM도 바로 이어갑니다. 21만 9,086원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적습니다. 5%. 어떻게 할까요?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매수가보다 지금. 예, 우선은 보유를 조금 더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추후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방송 부문에서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우려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에 기인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1월 4일이죠. 18만 7,400원을 한 번에 저점으로 찍고 나서 최근에 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선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주가가 2시 40분 이후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단순하게 이 기업 CJ ENM에 대한 매수 매력에 따른 상승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상승에 기인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매우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반등은 단순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반등도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투자자님의 경우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토대로 예전 저점인 18만 7,400원을 이탈을 하면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은 0.5%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18만 7,4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부터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온다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기다리시다가 매수 단가 부근에서는 손실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88번님의 HDC 22,000원의 비중 55%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지주사 종목인데 잘 안 움직이죠? 네. 예.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400억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거의 뭐 바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내려온 상태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내려왔던 가격만큼 내려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월봉상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비중이 작았다면 추가 매수 포인트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 매수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10,000원은 절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금 살아난다면 충분히 한 25,000원 정도권 그리고 30,000원 정도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저평가 상태라서.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 좀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이 15,000원 밑으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요. 이 기업이 지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연결재무제표상 나타나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 총계는 1조 9천억인데 연결 안 하고 개별로 보더라도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지주회사격이다 보니 여러분들 좀 물리셨지만 시청자분이 좀 물리셨지만 장기 투자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25,000원 정도 권역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게 이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너무 급한 돈이 아니라면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럴 때 갑자기 이제 급하게 움직이면 수수료건 뭐건 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종목 하이지 항공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4843번님께서 5,85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대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 제가 차트를 토대로 보게 되면 지금 고점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또한 매우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녹색 선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선은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중이 20%고 현재 손실이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손실이 나는 것은 최근에 시장의 소폭 밀리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역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 6,200원 정도에서는 가급적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209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090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에서 움직입니다. 상승폭이 코스피는 지금 크진 않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장 초반보단 그래도 올라옵니다. 2098포인트대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2100선은 오늘 터치가 좀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35억 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투신이 639억 원 매수합니다. 오늘 기관 485억 원 매도는 오롯이 금융투자의 매도 때문입니다. 금융투자가 1,891억 원 대량 매물 폭탄을 지금 쏟아내면서 기관이 결국에는 매도로 잡히는 거고요. 외국인 855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1,161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전자업종 보합이고요. 현대차 약보합입니다. 셀트리온 2거래일 연속 상승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보시면 빨간불이 조금 더 많죠. SK텔레콤 제외하면 모두 다 올라가고 특히나 LG화학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렸는데 오늘 반등 나오면서 34만 원 다시 터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1만 원도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오늘 급등 흐름입니다. 730선 부근까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장후반에 공시효과에 더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오늘 장중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3%의 급등장, 3% 가까운 급등장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의 매수 물량 더 늘어났습니다. 547억 원인데 재밌는 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1억 원 매도로 현재 잡힙니다. 동시효과 끝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신 많이 삽니다. 연기금만 팔고요. 개인도 파네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CJENM 지금 2시 40분 기점으로 돌았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폭 더 키웠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HLB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메디톡스와 HLB가 지금 시총 순위가 좀 바뀝니다. 메디톡스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오늘 급등 흐름이 오랜만에 또 나와준 상황입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지금껏 계속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조정력은 일단 화요일까지만 보시고 수요일 날은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반등력을 한번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중국 지표가. 지금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했습니다. 지금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매출 4월달 지표가 전부 다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력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독일 GDP도 발표났는데 독일 GDP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유로존 GDP도 발표나는데 독일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면 유로존 GDP도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살짝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발표나는 거의 대다수의 지표는 안 좋게 발표가 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우리 지수는 반등력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지금 보면 원래 이 정도 반등력이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 코스닥, 현물 매수세가 잔뜩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콜 베팅력과 선물 베팅력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고 오히려 개인이 콜옵션 쪽에 좀 비중이 쏠려 있는 그런 지금 베팅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력은 강하지만 이건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력이지 이 반등력이 좀 길게 이어지기에는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반등력을 여러분들이 취하긴 취하되 최대한 즐길 건 즐기되 이 반등력이 길게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내 종목이 밀리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수 반등력은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까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거의 2100선을 고가로 찍었어요. 찍을 따위 다 찍은 겁니다. 내일 시장에 2100선을 넘길지 못 넘길지가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734선까지 일단은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34선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력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734선을 살짝 터치했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725선을 다시금 이탈시켜버리면 그건 또 조정력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일단 반등력은 잘 나오지만 최대한 즐기되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지표를 좀 보면서 그날그날 좀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짧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훈 본부장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상 매우 좋지 않은 악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줄줄 흘러내렸는데 어제 다행히 잘 지탱을 해주고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매우 큰 상승입니다. 한편으로의 반등 크기라고 하기에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일 약간의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수준에서의 지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코스피가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100포인트 수준이에요. 이게 시장으로 치면 5%인데 저희 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4포인트 5일 초에 찍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중기나 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가 단순하게 2100, 2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저는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다, 추가적인 매수를 분할 관점에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제 어디에나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 지나치게 우려를 표명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빠질 만큼 빠졌고 지난해부터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하나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53% 올라가면서 2092.79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기대되는데요. 2.74%나 급등했습니다. 729.63포인트 739군에서 오늘 시장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80전 내리면서
1188원 6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죠.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아시아 시장이 대체적으로 올라섭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한 0.5%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은 원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1188원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또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모습을 좀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요. 개인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개인이 상당히 힘을 많이 쓴 하루였죠. 특히 기관 중에서는 이 금융투자업자가 매도고요. 나머지는 다 매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도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량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수량으로 봤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인데요. 프로그램도 매도고 순수한 금액도 매도인데 수량으로는 전부 매수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고점에서 물량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수량을 팔고 바닥에서는 물량을 파는 것처럼 수량을 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집어가는 과정이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 번 이 모습이 나와야 할 거다. 그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반등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달러가요. 전혀 꺾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금액으로는 팔면서 수량을 사면서 그 멱치를 가져간다고 했죠.
원달러 같이 꺾여주면서 그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의 자리는 반등의 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원달러가 계속 가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물량까지도 같이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오늘은 트릭일 수 있죠. 어쨌든 3, 4일 이상의 거래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거래소는 약 10포인트, 한 0.5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닥이 엄청 많이 뜁니다. 특징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네요. 이 모습을 보시면 차트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바운딩이 들어와요. 사실은 요 저점이었던 요번 주였죠. 698포인트 정도에서 끝났다면 다음 주 조정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반등을 주면서 후행스팬이 내려가지 않고 꺾어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자, 그 얘기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코스닥에서 잡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얘기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 매매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어저께 상승한 이유는요. 트럼프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유세를 떠나기 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하죠. 거기서 한 얘기는 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반드시 해결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 해결이 언제냐가 문제겠죠. 만약에 더 늦어지면 늦을수록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트럼프가 3,250억 불 추가 관세를 매기고 또 중국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시장은 굉장히 어렵죠. 반드시 해결을 하는 시점이 근거래일이 있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간 끌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면 주가의 하락에 약간 트럼프가 걱정이 생겼는지 립서비스를 강하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해결을 한다?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을 가정성에서 보고서가 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던져줄 때는요. 45페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지적자산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없었던 보고서기 때문에 트럼프가 화가 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2천억 불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이유가 왜 일어났을까요? 중국 내부에서도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영국과 전쟁에서도 아편 전쟁에서 굴욕적인 협약을 가졌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보면요. 월봉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모습을 보시면 강력하게 하방이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헤드앤숄더라면 지난번 요 저점은 거의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사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미국장의 모습이지만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은 거의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무역전쟁 직전 14일 날이요. 사실은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 약 34조 정도를 공급을 하죠. 이 공급을 왜 했을까요?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핫 이슈는 어떤 거였냐면요. 사채, 그러니까 회사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채라는 것은 바로 그 무역 분쟁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경기 부양은 아니었다는 거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상당히 의외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절반 근접에서 아랫꼬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요,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한 달간 8%가량 하락을 했는데 반등 확률 75% 본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요, 8% 정도 하락했던 것, 단기간에 8% 하락했을 때 반등이 됐던 시점이요, 2017년 빼놓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죠. 한 증권사에서 지금 위치에서 2050 정도의 지지력을 얘기했다라고 했죠. 증권사들이 컨퍼런스 콜을 했나요? 바닥을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 얘기는 이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을 멈추고 싶은 증권사 의지라는 거죠. 결국 원달러가 반전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등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증권사, 기관들은 이 지점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가 최소한 1150원 밑으로는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높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50원 정도 떨어지면은 추세선이 살짝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만이 반등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중에 그리고 장 종료 후에 공시된 정보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